2025년 4월의 서울. 마포의 어느 낡은 오피스텔 건물을 스쳐 지나가면 그 골목 풍경만 봐서는 여기에 전국적 인기를 얻은 스타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손때 묻은 담벼락과 쇠붙이 문손잡이, 엘리베이터도 없이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좁은 계단, 허름한 복도에 삐걱대는 소음. 하지만 바로 이 조용한 골목 끝, 제법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원룸이 미스터 트롯 3의 준우승자 손비나의 보금자리라니 믿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스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넓고 번쩍이는 집에 살겠지. 그러나 그는 차라리 더 단단해진 삶을 선택했을 뿐 화려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팬들은 충격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액의 상금과 부상, 그리고 방송 출연을 통해 생기는 여러 가지 혜택. 흔히 누군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만 해도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며 고급 아파트나 멋진 차를 사는 모습을 연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손비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 익숙한 공간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가 이에 대해 귀때마기를 2번이나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 제안을 드렸는데 비나 씨가 매번 사양했습니다. 넓은 평수나 고급 인테리어가 지금 제게 필요한 게 아니라 뿌리처럼 편안한 이곳에서 음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라는 겁니다. 물론 손비나의 수상 이력은 화려합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상금과 부상만 합쳐도 약 3억 원가량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팬미팅, 광고, 협찬, 심지어 외국 매체에서조차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쌓아 올린 경제적 이득을 마구 소비하기보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손비나를 돌보며 힘써주셨던 할머니와 어머니께 상금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어 드렸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센터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조용히 기부금을 전달했죠. 놀라운 건 그 기부 규모가 무려 1억 원을 웃돌며 그중 절반 이상이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된 별 하나 기부 캠페인을 직접 제안했다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도 그는 우리와 함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든다라며 기꺼이 동참하고 자발적 후원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손비나의 행보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다른 스타들이라면 계약금 일부를 이용해 번듯한 새 집을 마련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뽑고 화려한 비주얼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손비나는 상금 중 큰 부분을 가족, 사회 공헌, 그리고 오랜 꿈을 실현하는 데 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어머니에게 선물한 21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이 집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창, 쉴 새 없이 바람이 드나드는 마루방,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꿈꿔오셨던 작은 텃밭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고구마를 심고 허브를 기르는 모습을 떠올리며 설레했다라며 2달 넘게 발품을 팔아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어머니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서프라이즈를 계획했다는 사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차에 태워 서울로 올라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라고 건넨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다고 하네요. 평생 희생만 하셨던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온 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본인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의외로 그는 여전히 마포 변두리의 낡은 오피스텔, 그 좁은 원룸에서 지냅니다. 방 한 귀퉁이에는 오래된 건반과 기타가 놓여 있고 창문가에는 햇빛을 받아 자라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합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그리고 전기포트 정도가 전부인 수수한 공간. 일부는 스타가 이런 좁은 집에서 살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날 손비나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낡고 소박한 온도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 시절의 냄새와 분위기가 저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커피 머신보다는 포트가 익숙하고 울리는 천장보다는 낮은 천장이 오히려 제 마음에 안정을 주더라고요. 그건 그냥 제 취향이고 제가 음악으로 마음을 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돈과 명예가 생긴 뒤에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게 곡가족, 그리고 자신이 노래를 써내려갈 수 있는 편안한 은신처였던 거죠. 환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일상만큼은 조용하고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는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처음 이 원룸 생활이 알려졌을 때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의 목소리뿐 아니라 이 소박함을 잊지 않는 태도라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번 찾아오기 힘든 곡소리 나는 재산이 손비나에게도 가능했음에도 그는 포근하고 익숙한 이 6평짜리 원룸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데서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단순히 낡은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그는 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속사 플래닝과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오랜 기간 구상해온 음악적 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쳐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화려한 사운드와 거대한 프로모션보다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길어 올린 진심의 방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틀곡은 손비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발라드 트로트. 어느 날 문득 팬들의 댓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되면서 사랑의 깊이와 추억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돈으로 만든 음악이 아니라 내 감정과 체온이 녹아든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그의 모토가 그대로 담긴 작품이라는군요. 손비나는 직접 밝히길 팬들이 남긴 사연이나 댓글, 편지들이 제게는 곡의 재료가 됩니다. 그분들이 웃고 울고 가끔은 외로워하는 순간들을 접하며 그 감정을 제 가슴에 새기고 노래로 풀어내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게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곡을 들으면 가공된 느낌보다 꾸밈없이 정겨운 터치가 전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진솔한 일기장을 엿보는 기분이 든달까요? 한껏 포장된 화려함이 아니라 모난 부분도 그대로 드러나는 감정이어서 더 깊게 울린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화려한 의상과 조명 아래에서도 철저히 이야기꾼의 자세를 취합니다. 관객과 눈을 맞추고 가사 한 줄 한 줄을 살뜰히 음미하면서 노래하죠. 사람들은 그가 트로트를 부를 때 한편의 영화가 흐른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애절함이 깃든 호흡과 절제되었음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선이 합쳐져 듣는 이의 가슴을 휘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무대 뒷면에는 아마도 소박한 원룸 어딘가에서 조용히 써내려간 시간들이 녹아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더 벅찬 기분이 든다고도 하죠. 그런가 하면 그가 어머니께 선물한 단독 주택 또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통 스타들이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다고 하면 고급 빌라나 번쩍이는 대저택을 떠올리기 쉬운데 손비나가 고른 곳은 푸근한 마당과 텃밭이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작은 텃밭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구마 몇 개랑 꽃 좀 심을 수 있는 작은 땅이 있으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거라 하셨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 최대한 그런 모습을 구체화해 줄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 라고 말하는 손비나.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몇 마디 말도 잊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장면을 상상하면 듣는 이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덕분에 그의 기부나 사회적 활동, 그리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느껴지죠. 그의 이런 면모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너무 방송용 포장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은 원래부터 손비나는 욕심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다. 오디션 참가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봉사나 기부를 해왔으며 노래가 가진 힘을 믿는 친구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3회 참가에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부터가 시작일 뿐, 나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 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게 제 목표라고 말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팬들 또한 그의 이력과 일상을 조금씩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별처럼 빛나지만 무대 밖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다정하다는 평이 대표적이죠. 오히려 강렬한 스타성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음악가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일상을 어루만지는 예술가로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겠다는 태도가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무대와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의 모습이 새삼 진짜 아티스트의 품격이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손비나의 행보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그는 트로트 장르만큼이나 발라드, 포크, 때로는 재즈 스케일까지 도전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자주 비춰왔습니다. 트로트가 곧 내 뿌리이지만 나는 다른 장르에도 한 번쯤 발을 담가보고 싶다. 혹시 그걸로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쁠 거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태도와 자신만의 진솔함을 놓지 않는 자세가 어우러져 아마도 그의 앨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색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팬들의 참여와 사연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시도도 계속될 예정이므로 이를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히 클 듯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손비나를 두고 스타일 수도 있고 철학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노래 하나하나에서 우러나는 삶의 결이 속삭이듯 진솔하면서도 때로는 폭발적으로 가슴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감동이 사실은 무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좁은 원룸 한 귀퉁이에서 기타줄을 튕기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때로는 팬들의 사연에 조용히 답글을 달면서 차곡차곡 쌓였다는 걸 떠올리면 더욱 신비롭고 울림이 큽니다. 그가 만들어낼 음악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생각마저 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큰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소박한 원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과 진솔한 감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이 스타의 선택. 세상의 화려함에서 조금 떨어져 그래서 더 짙은 감성과 온도로 노래를 빚어내는 그의 길,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술가다운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번쩍이는 무대에 서려면 사생활도 번쩍여야 하지 않나 라고 묻겠지만 손비나는 오히려 최고의 무대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높은 천장이 없어야 소리가 더 내 안에서 맴돌고 포트에 끓인 커피여야 마음이 더 따뜻해진다는 그의 말이 궁금증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자아내게 합니다. 앞으로도 손비나의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걸음을 내딛고 작게 싹튼 멜로디를 한 곡, 한 곡 완성해 갈 겁니다. 그 곡들이 사람들의 하루를 조금씩 밝혀주고 때로는 마음을 데워주는 경험을 선사한다면 그게 바로 그가 바라는 가장 큰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빚어낸 큰 울림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그의 생각. 그게 혹시 여러분께도 다가가 한 줄의 위로가 되거나 새벽녘 마음 한구석에 담아 둘 따뜻한 노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손비나의 소박한 행보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가 전해주는 음악의 감동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진심을 담은 대화가 모여서 그가 원하던 작지만 아름다운 온기가 점점 커져갈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조용한 골목길 끝의 원룸에서도 찬란한 음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손비나가 이 시대를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따뜻한 흐름 속에 여러분도 함께 어깨를 걸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